하고 이렇게 또 활동하시고 준비대 하시는 이유가 정말 성공하고 싶고 또 미래에 내가 또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미술학원 강사로 대학교 졸업하고 미대를 졸업해서 미술학원 강사로 한 1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술학원 강사를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저희 이제 원장님이 저희 미술학원을 한 인테리어랑 뭐 보증금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 2억 정도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학생 수가 0명이었을 때부터 한 250명 정도의 학생 수가 모집이 될 때까지 저는 같이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학원을 키워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랑 같이 학교 앞에 전단지도 돌리고 그리고 그 학원에 이제 그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의 도우미 선생님까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열정페이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1년 정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돌아오는 거는 월급 10만 원 올려줄게.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지만, 조금, 그때 조금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제가 원래 디자인을, 해서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서 서울 쪽으로 취업을 해야지 하면서 포트폴리오도 같이 만들면서 미술학원을 했었는데, 이 미술학원이 점점점 일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제가 서울로 취업하는 거를 포기를 하면서까지 정말 미술학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10만 원 올려주겠다. 그리고 저한테 저의 일이 점점 가중이 되고 거의 그냥 부원장으로 일을 해라. 근데 원장님은 점점 일이 줄어들고 저는 일이 많아지는데 10만 원 올려줄게. 그때 제가 받았던 월급이 1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딱 느꼈던 게, 이게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이었을 때 알바했었던 그 느낌과 실제 내가 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뛰어들었을 때 120만 원은 굉장히 갭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 친구들도 이제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건물에서 미술학원을 차리거나 아니면은 가죽 공방을 뭐 아빠 공장이 있는데 아빠 공장 옆에 가죽 공방을 한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조금 저 차이가 많이 났던 그런 경험을 하고 진짜 부자들은 건물이 있어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 그런 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정보가 있는 일은, 정보는 부자들이 이미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부자 되는 길은 없구나. 나는 이렇게 그냥, 평생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지금 애터미를 하면서 지금, 살이 되게 많이 쪘어요. 행복해서 그런지 살이 많이 쪘는데, 요때 제가, 어, 학원 다닐 때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40kg대까지 살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힘들었다. 제가 살면서 20대 이후에 40kg였을 때는 요 시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서 어떤 혹독한 시련을 맛보고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애터미를 만났어요. 애터미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저희 이제 외삼촌께서 애터미에서 당시에 본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은 벤처기업 운영하시고 이게 이 시대에 발빠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벤처기업 운영하시면서 벤처기업이 인터넷 광고 사업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저희 초등학교 그때 막 컴퓨터가 보급되고 이렇게 하던 시기였는데 집에 컴퓨터가 있는 저희 가정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외삼촌이 컴퓨터를 사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되게 빠르게 이렇게 시대를 타고 가시는 분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들었는데 어느 날
벤처기업 하시고 또 그 커피숍도 건물을 구매를 하셔서 투자받아서 정말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그 커피숍에서도 알바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외삼촌이 애터미라는 걸 하게 될까? 애터미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저희 집에 애터미 제품들이 조금씩 들어왔는데 당시에 제가 피부가 엄청 여드름성 피부 그리고 이게 여드름이 이게 잔잔하게 이게 화농성 여드름이 아니라 알레르기처럼 나는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턱에도 계속 이렇게 여드름이 나고 없어지고 여드름 나고 없어지고 얼굴이 굉장히 빨갛고 이렇게 이 화장을 하면은 이게 들떠서 그 유분감이 너무 얼굴에 유분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떠서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고 화장을 해도 저녁에는 생얼로 되는 화장이 다 지워지는 그런 피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애터미 제품을 만나고 해모인도 먹고 유산균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제 피부가 달라지고 저의 건강 상태가 너무나 좋아지는 거를 어, 느끼면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지? 애터미가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가? 해모힘 만드는 회사인가? 생리대 만드는 회사인가? 왜 다 애터미라는 마크가 적혀 있을까? 잘 몰랐었는데, 저희 이제, 외삼촌께서,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시 이제, 제품을 전달을 해주시면서, 이런 게 다 이제 애터미, 제품들인데, 한번 정말 궁금하면, 세미나를 한번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미나 어디서 하는 건데요? 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저 돈 벌고 싶은데, 세미나, 어디로 가면 돼요?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콜마 세미나를 갔었어요. 그래서 콜마 그 공장에서 가신 분들 계시죠? 어, 그때 공장에서 이제, 애터미 사업이라는 거를 처음 한번, 어, 한번 들어봤더니, 처음은 아니다. 처음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저희 외삼촌이 누구한테 사업을 전달하려고 하셨냐면, 저희 엄마한테 사업을 전달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다가, 저거 뭐지, 뭐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외삼촌한테 이렇게, 저의 어, 제가 한번 돈 벌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얼굴도 보시고 하시더니, 세미나 초대를 해주셨는데, 제가 세미나를 처음에 가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 어, 잠깐만요. 요거거든요. 폴마 세미나. 요렇게, 요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랬던 게, 성공자분들 뭐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서 인사하시잖아요. 연봉 1억 이상, 그리고 또 이렇게 로얄 클럽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여기에 앉아 있었는데, 제 옆으로 성공자분들이 막 서서 이 무대에 못 올라가고, 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어떻게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기 이게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오롯 현장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는 뭔가 정보가 있다. 내가 생각했던 뭔가 고급 정보, 부자의 정보들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콜마 세미나를 시작으로 부산 그리고 그때 당시 수원 그리고 서울 그리고 대구 그리고 부산도 가봤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세미나장을 한번 견학을 갔었던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본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갔는데 전국에서 다 이렇게 이게 뭐 서울에만 이렇게 부산 그 성공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는 리더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고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이게 외숙모이신데 외숙모랑 함께 처음 저 정말 해보고 싶어요. 한번 어떻게 하면은 애터미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하고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미팅을 했었던 이 사진이에요. 여기 잘 보이시죠? 제 얼굴이 가려지진 않나요? 이렇게 어, 잘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때 저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이제 외숙모 그러니까 총장님 지금은 이제 서재영 박태수 총장님이신데 이제 박태수 총장님께서 이제 이 당시에 저와는 형제 라인이 친촉 팀장님을 후원을 하러 가셨던 그때 사진인데 저 어떻게 후원하는지 봐도 돼요 해가지고 세일즈 마스터도 아닌 에이전트인 제가 이때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나도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게 반짝반짝하는 그 눈을 가지고 아, 나도 한번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기롭게 대구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거절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받았던 거절이 뭐냐면, 이제 젊은 애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왜 애터미 다단계를 하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 친구들은 요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은 어 수민이 만나면 애터미 이야기만 하니까 나는 니 안 만날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만나지 말자. 오늘도 애터미 얘기할 건 만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제가 치약 야 치약 하나만 사줘라. 치약 그 프로폴리스 너무 좋은 치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냐 했을 때 3,000원이다 하면은 이제 다이소 가면 1,000원이다. 이렇게 거절을 놓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나 큰 거절이었지, 큰 이제 뭔가 상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었구나. 무조건 애터미, 애터미. 무조건 치약, 치약. 뭐, 제가 또 덴탈소닉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덴탈소닉, 덴탈소닉만 이야기하면 거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절할 사람은 거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절들이 저는 초창기에 시작을 할 때, 아, 내 투자금이다. 거절은 한번 받아보자. 그냥 오히려 거절을 안 하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절 한번 받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이제 라인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33이라는 거를 하는데 다들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백만갑이나 133이나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133이라는 게 하루에 3건의 미팅을 3개월 정도는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지를 이렇게 적으면서, 아, 이렇게 이게 계속 거절도 맞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누구 만났는지, 한테 뭘 줬는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에 3건의 미팅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어떤 그 생각으로 제가 에이전트 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루에 몇 건의 미팅을 이렇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요때, 정말 또, 제가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적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조장이 돼 있더라고요. 요때 만났던 분들이, 요때는, 옛날에 알바할 때 지냈던 언니, 워홀 다녀왔다, 전자담배 필터 교환해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애터미 나는 월 200 수입이라고 했다. 뻥쳤어요. 제품 설명해드리고 화장품에 관심 있다. 앞으로는 초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제품 소비자로 쓰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서점선이라고 있어요. 숙자 사장님과 함께 미팅하려다 숙자 사장님 못 오신다고 해서 점선 사장님만 만나고 왔다. 센터 초대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가입할 때까지 엄청 다른 라인에 가입돼 있으셨다가 제가 저희 라인에 오시라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거기서는 제품을 안 쓰고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제품 가입을 하셨대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가 뭐 제가 여기 서점선 사장님은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그냥 계속 들리던 그냥 사장님이었어요. 지금 서정선 사장님은 이제 팀장님이세요. 저와 파트너로 팀장이 되셨고, 이렇게 내가 좀, 뭔가 미팅이 없다라고 하면 전화를 10건을 하면은 한 건의 미팅으로 하자.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10건 하는 이런 명단을 쭉 적어 놓고 10건의 미팅을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전화 거는 것도 너무나 사실 저도 되게 두려웠거든요. 그 누군가를 만나고 이게 약속이 돼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야 되는 때도 있고 이 사람은 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데 난 전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초대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전화를 걸고 그냥 신호음만 가고 부재중 전화만 남겨놓고 그냥 끄는 때도 되게 많아요.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전화 거는 것조차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런 때도 있었지만 여튼 10건의 전화를 내가 하고 한 건의 미팅을 치겠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추현지를 만났는데 여기도 또 추현지를 만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맨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좀 꾸준하게 한 사람을 꾸준하게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133 미팅을 꾸준히 지금까지도, 세 건의 미팅을 하려고 엄청 이렇게 스케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게, 어, 세 건의 미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조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만날 사람도 없고, 저는 이제, 어, 어, 제 친구들 그 당시에 제가 27살 때 애터미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다 이렇게 뭐 다른 지역에 가 있거나 아니면 엄마랑 같이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그냥 자취하는 친구들은 그냥 싼 거 그냥 정말 이렇게 다이소 제품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을 만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1331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채워낼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없는 거에서, 아예 없는 거에서 만들고 가는 게가 딱 만들어 나가는 게가 힘들지,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그냥 굴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133 미팅을 꼭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미리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은 제가 오전부터 저쪽 뭐 다른 팀장님 후원하고 센터에서 강의하고 오늘 요렇게 또 줌에서 만나고 또 내일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거기서 후원을 해드리고 다시 센터로 와가지고 후원하고 또 저녁에 또 미팅했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달에 일지들이 이렇게 조금 다 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가 힘들지 돌리면은 조금 할만하다.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이 어떤 뜻이냐면 처음에 어, 처음에 이제 없는 그냥 눈송이에서 그냥 눈이 이렇게 내리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뭉치는 게 힘들지 뭉쳐서 돌리면 점점 커지는 건 쉽다. 그렇게 다들 또 알고 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저는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33을 한번 하려고 한 명의 미팅을 정말 내가 한 건 한 건 채워 넣으려고 점점점 이렇게 소개를 받아 나가는 상황에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막 전단지 막 뿌리고 다니니까 제가 모르는 번호인데 전화가 왔는데 칫솔을 10개를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통에 8개 들어있으니까 10개 주문하면 진짜 10통이다 해가지고 10통을 막 들고 갔는데 그분이 수제 구두빵이거든요. 상호명 제가 기억나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달레트 구두빵이라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막 영차 들고 안녕하세요, 장님. 오늘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칫솔 들고 왔다 하니까 이렇게 곁눈질로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안 주셨어요? 저 전화 받고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거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왔니요? 그래서 왜 10개 주문하신 거 아니냐고 하니까 한 칫솔 개별로 10개를 주문하셨다는 거예요. 낱개로. 그래서 그렇구나.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한 통에 8개라서 제가 오해했나 봐요. 하면서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 통만 드리고 왔던 적도 있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아메이 제품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 그러면 저희가 제품 비교 한번 해서 해봐 드려도 될까요? 하고 했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메이 제품 너무나 잘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 근데 제가 한 건의 미팅이 없어서 그분이 생각나서 그래. 마트 체인지 한번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지 하고 이제 연락도 없이 그냥 이제 무작정 한 건의 미팅을 위해서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청소하고 계셨는데 그 대걸레로 막 청소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오시면서 나가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그냥 저는 한 건의 미팅을 하면 되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나의 얼굴을 비춘다. 근데 다시는 그 구두방을 갈 용기는 없었지만, 그냥 나의 얼굴을 비춘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133 일지에 그냥 적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요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우동집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냥 뭐, 김밥집에서도 얘기하고, 달래트 구부방도 가기도 하고, 거절받아 또 가기도 하고, 요렇게 하지만 점점점 얘가
처음에는 오늘 못 만나는 날도 있었죠. 근데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저에 대한 신뢰관계가 쌓여져 있는 분들이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개로 나중에는 여기 있는 사장님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이때부터 저는, 사업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133을 하면서 거절도 받고, 그리고 마음도 상하고 하지만, 그냥 꾸준히, 그냥 계속 애터미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저의 겉에 있는 외적 자세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3명을 목표로 거절도 맞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냥 꾸준하게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하라는 행동을 꾸준하게 했더니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애터미 안에서 굉장히 어, 애터미 하는 그 성공자의 삶은 다른 성공자의 삶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 정말 애터미 안에서는 사랑이 없이는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크라운 마스터님들, 이렇게 뭐, 로열 마스터님들, 임페리얼님들 이렇게 보면 이제 본부장님, 우리 스타 마스터님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항상 이 밝은 긍정의 에너지, 그리고 그 어떤 이런 파워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내공들이 애터미 안에서 이렇게 막 쌓여져서,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에너지가 성공자로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미술학원, 강사를 했을 때는 사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게 사랑이 많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개인적이고, 또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하면은 또 이제 우리 원장님 얘기하고 또 친구들은 또 그 위에 이제 상사 이렇게 얘기하고 어, 또 여러 가지 그냥 불평불만 그냥 생각 없이 늘 그냥 불평불만 하는 거죠. 내 인생 어떠냐? 내 인생 왜 이러냐? 나는 뭐 포기했다. 뭐 여러 가지 그게 그냥 유머로서 그냥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애터미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긍정의 그 에너지가 생겨서 성공을 하는 그 씨앗이 된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판매사 도전을 할 때, 어, 정말 많이 이렇게 3개월 만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1년 만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 결단을 하고 또 바로 그 다음 달에 바로 이렇게 판매사 도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 이제 판매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에 250, 우에 250을 하잖아요. 근데 요때는 우리 첫 번째 판매사 갈 때는 너무나 즐겁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나 이제 판매사 간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는 이제 애터미를 시작한다. 그리고 내가 뭔가 성과도 있는 모양이고 그냥 세미 할 때보다는 판매사는 굉장히 나의 모습도 마인드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판매사를 도전을 딱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갔어요. 제가 예를 들면 소비자 군단을 형성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갔었던 첫 번째 봤던 우리 소비자분 중 한 분을 그냥 뭐 한두 개 쓰셨던 소비자분을 꾸준하게 가서 저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서 이분이 30만 포인트를 쓰고 그분을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이 10만 해서 60만을 모으든 아니면은 이분이 20만 포인트를 쓰는데 한 달에 20만 포인트를 쓰는데 뭐 나머지 분들을 3만 뭐 이렇게 소개를 많이 시켜주셔서 60만 포인트를 모으든 이렇게 해서 60만 포인트, 6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리더들을 자꾸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리더들이 보이면 내가 133을 할 때, 뭔가 이분은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네?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시네? 뭔가 일을 찾고 계시네? 수당 받는 거 너무 좋아하시네?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던 것 같아요. 좀 더 자주. 적극 관리, 조금 집중 관리 그렇게 하시면서 저에 대한
저는 뭐 세미나도 갔다 왔고요. 뭐 이런 얘기도 세미나에 대한 호일러도 하고 저희 뭐 스폰서님 호일러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센터에 갔는데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냥 뭐 과일 같은 거 들고 와서 저희 과일 샀는데 과일 같이 먹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이 사람과의 그 신뢰관계를 무너지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좀 미팅을 이어가면서 소개를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소개받는 일에 정말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만 포인트 하시는 분, 소비자 군단 한 명, 요 지역에서는 소비자 군단 60만 포인트, 요 지역에서는 30만 포인트 군단, 요 분은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요런 식으로 해서 판매사를 갈때 여기 있는 분들과 협력을 해서 내가 70만 포인트 정도를 추가로 하면서 정말 또 추가로 또 소비자분들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뛰면서 판매사를 도전을 합니다. 이제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중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소비자 군단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게 내가 굳이 70만 포인트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굴러가는 때가 있잖아요. 요때. 너무 달콤하고 너무나 달달하고 내가 오늘 133을 정말 열심히 마음의 양심을 얹고 열심히 조금 안 했다. 하루 정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판매사는 가는 정도. 요게 딱 되더라고요. 소비자 군단들을 하니까 주문이 막 들어오고 막 모르시는 분한테 전화 오고 누구누구 소개로 했는데요. 요 분한테 가면은 우리 어떤 그분이 또 뭐 작은 거라도 뭐 치약 한 개 사시는 그분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도 되고. 요때 정말 재밌고 즐겁습니다. 자, 근데 요럴 때 즐거워요. 나는. 근데 내가 진짜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200만 원만 벌려 온 건 아니잖아요. 저는 첫 번째 목표가 1000만 원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외삼촌께서 처음 보여줬던 수당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나도 해볼게요. 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나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했을 때, 어,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 벌지만, 달달하긴 하지만, 뭔가 어떻게 하면 또 확장이 되지? 요때 또 안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네트워크가 확장되냐? 뭐냐면, 갑자기 판매 파트너가 내가 열심히 센터도 같이 오고, 세미나 초대도 하고,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쫙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갑자기 파트너가 판매사 도전을 한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옳았구나. 한 명이 판매사 도전을 합니다. 그때 네트워크가 확장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확장이 하면은 되게 판매사 도전한다고 하시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요럴 때 나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마음속에 한쪽은 예를 들면 한쪽에서 판매사가 나왔다고 했을 때 한다고 하셨을 때 한쪽에는 250만 포인트가 일어나죠. 근데 한쪽에는 500만 포인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갈등이 돼요. 한쪽이 계속 후레쉬가 되거든요. 그럴 때 되게 갈등이 될 때 나는 어떤 모양이냐면 요렇게 해서 달달하게 내가 소비자 군단으로 판매사를 간다고 했을 때 요때 파트너가 판매사 도전을 그러니까 60만 포인트 하시던 파트너가 판매사 도전을 한다고 하면 요쪽에서 60만이 모자라고 요쪽에서 190만이 모자라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나는 뭐죠? 판매사예요. 근데 모자래요. 더 해야 돼요. 더 뛰어야 돼요. 맞죠? 저는 이때, 저는 그때 정말 정신없이 했었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많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파트너가 직급 가기 전에 우선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파트너가 직급을 가고, 결국에는 그 파트너를 만들어서 우리는 팀장을 가야 되고, 이 파트너의 직급을 올려서 우리는 국장, 본부장 가야 되잖아요. 직급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특기가 좀 가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없으면 후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트너분들이 점점 한 명씩, 두 명씩, 그리고 소개가 되면서 나를 계속 찾고 나의 사업이 확장이 되려면은 파트너들이 나한테 계속 후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특기가 없으신 분들은 후원 요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애텀이 좋아, 써봐. 그냥 저는 사실 이제는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누구한테 애터미
애터미를 전달을 하면, 아, 우리 동생이 애터미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족 중에 애터미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뭔가 이분들한테 어필을 하고 이 사람과 나와의 신뢰관계, 이 사람 정말 나의 사람이 되고 어필을 하려고 하면은 특기를 가지고 뭔가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후원이 되고 후원이 돼야지만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피부랑 두피 전문가로 내가 하자. 해서 제가 피부 그 뷰티 아카데미 1기로 이렇게 졸업을 했고 두피 스캐너도 이제 곧 이제 아자모레 출시가 되는데 두피 스캐너도 굉장히 그 AI가 이렇게 분석해주고 되게 괜찮아요. 그게 삼성연구원이 이렇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애터미에서 딱 20명만 뽑아가지고 두피 스캐너를 체험단을 했거든요. 제가 그거 막 정말 열심히 정말 나 하고 싶다. 나 반드시 해야 된다. 저 이걸로 릴스 가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구구절절 적었더니 저를 또 선택해 주셔가지고 그 20명 안에 들어서 제가 미리 그 두피 스캐너 써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 나는 무조건 이걸로 특기 가진다. 나 이걸로 전문가 된다. 나 두피 하면은 최수민을 떠올리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특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애터미 제품 좋아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뷰티 제품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 제품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렇게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디벨롭 시켜서 특기로, 그러니까 전문성을 조금 띌 수 있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전문성을. 오늘 제가 후원을 하면서 딱 이게 강의 말을 하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메이를 드시는 분인데, 아메이에서는 정말 전문가다. 의사 뺨치게 이야기해준다. 근데 내가 방금 그분이 이제 그 장애, 그 트러블이 있으셔가지고, 뭔가 제품을 찾고 있으셨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추천해드리니까, 애터미 하시는 분들 공통점은 연령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냥 그분 생각입니다.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뭔가 그냥 써봐. 아, 누구한테 물어보고 올게. 이렇게 전달하는 분들이 많았었대요. 근데 제가 뭐 드세요, 뭐 드세요. 이렇게 전달을 하고 샘플까지 딱 드리니까 한번 태워서 맛도 보여드리고 하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애터미에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되니까 저와의 신뢰관계가 딱 생기면서 마트 체인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시더라고요. 아메이 제품들이 뭐뭐뭐뭐 먹는다. 집에 가서 또 사진 한번 더 찍어 봐줄게. 이렇게 하면서 어, 소비자와 오늘 처음 만났던 소비자와도 그게 바로 신뢰관계로 이어져서 이게 정말 후원을 하는데 정말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파트너분이 직급 가기 전에 우선 내가 특기를 가지고 파트너를 내가 후원을 한번 해보는데, 어, 항상 스폰서님이랑 같이 다닐 때가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내가 판매사를 도전하기 전에는 나도 이제 스폰서와 함께 파트너로 후원을 하는데 한번 후원을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 그분한테 가서 그분이랑 한번 상담도 해보고 명단을 먼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정도 조율해보고 이분 언제 한번 만날까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어떤 제품을 드세요? 이분은 애터미 뭐 아신 적은 얼마 정도예요? 이분은 가족 관계는 얼마 정도예요?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분의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파트너가 이분을 만날 때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회원가입 시켜주세요. 오늘 해모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이분은 어디에 관심 있으니까 뭐 피부에 관심 있으면 피부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로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 그러면 이분은 피부와 그러면 내가 한번 세미나 초대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분이 부업을 하시면 그럼 부업자데이 요렇게 센터에 부업자데이 하는 거에 내가 초대를 해볼게. 이런 식으로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어쨌든 파트너가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면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파트너가 한 명을 소개를 시켜주실 때 정말 한 번의 기회다. 이거 오늘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성과 내자.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을 할 때는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후원 마지막 후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성과 내자라는 생각으로 파트너분들을 후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분들이 이제
직급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파트너 직급을 갈 때, 어, 나도 판매사고, 파트너분들이 판매사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또 정신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팀장일 때 우리 파트너는 계속 6번이고 7번이고 파트너 협력자 없이 본인만 그냥 계속 그냥 소비자의 포인트로 판매사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게 외로운 판매사다라고 막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협력자가 있어야 이렇게 이분의 이게 이제 나로 생각하지 말고 요때 나로 생각하지 말고 이분이 파트너라고 생각하면은 이 파트너분들도 이런 식으로 소비자 군단이 있고 이렇게 파트너들이 생겨야 이분이 판매사 가기가 또 쉽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분이 명단을 받아서 이분의 파트너를 후원을 할 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나의 파트너의 파트너가 될 것인가? 어, 이 사람은 긍정적인가? 이분이 애터미를 하셨을 때 정말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한 명 한 명 할 때마다 굉장히 그 미팅하는 뭔가 이렇게 면접을 보는 마음으로 정말 좀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데 한번 끝까지 이렇게 뭐 후원해 봅시다. 저렇게 후원해 봅시다. 이분을 우리 끝까지 우리 파트너로 만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목표도 설정을 하면서 협력자를 빨리 찾아주는 거에 조금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파트너가 이제 직급을 가요. 직급을 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최악의 상황. 그냥 우리가 팀워크가 너무 잘 맞아서 그냥 갈 수 있으면 너무나 팀워크가 잘 맞는 환상의 팀워크인데 만약에 이럴 때가 있어요. 너 판매상 하는데 한 줄 잡아주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250만 포인트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니면은 250만 모자라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터무니없이 뭐 200만이 모자라요. 나 50만밖에 못하는데 판매사 가고 싶어요. 이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통틀어서 나의 태도는 저 사람 판매사도 안 되는데 판매사도 못 가는데 나 그러면 후레쉬 되는데 저 사람 가봤자 안 가봤자 뭐 포인트도 모자라고 후레쉬 되는데 왜 가지? 저 사람 왜 판매사 가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안 가도 되잖아.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평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만큼 모자라. 250만이면 예를 들면 모자라요. 그럼 이거를 채우려면 우리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 달엔 혹시나 한번 채워보고 그리고 스폰서님들과 조율해보고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번 몸부림 한번 쳐봐요. 우리 누구누구 명단 찾아서 이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전달할지 우리 진짜 3개월 동안 최소 3개월 동안 내가 딱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요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 왜 해? 저 사람은 나는 어차피 후레쉬 되고, 나는 저 사람 가도 나는 팀장은 구도는 안 나오는데, 그럴 때여도, 그리고 초창기에 부업자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 상황이 조금 힘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애터미 하시면서 힘든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찾아 나가면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의 기본 세팅은 왜 하지? 저 사람 뭐지? 왜 저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이런 파트너를 그래도 250만 해야 되는데 한 줄 잡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이라도 한 줄이라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250만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후원수당이 더 안 올라오는 거니까. 내가 후레쉬 되더라도 도와줘야겠다. 왜냐면 나와 같이 하는 나의 라인에 함께 있는 파트너니까. 이게 이제 파트너 한 명 생겼을 때, 한 명이 파트너가 첫 판매사 도전을 할 때부터 이 마음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 다음 직급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 직급을 해도 그 직급을 오래 해요. 팀장을 오래 하거나, 판매사를 오래 하거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돈 벌고 싶어서 했는데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이게 장애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딱 그냥 바꿔서 불평불만하는 이런 나의 기본 마음을 딱 바꾸자.
방법을 찾는 마음으로 바꾸자. 그렇게 이제 바꾸면 바꾸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파트너가 직급을 가려고 하는데 스폰서님과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스폰서님 스폰서님, 우리 파트너 사장이 한 분 판매사 가는데 한 줄 잡아주세요. 부족해요. 해주세요. 판매사 간대요. 나는 몰라. 나는 후레쉬 되니까 나는 모르겠고, 스폰서님 직급 우리 둘이 유지하면 팀장 되니까 직급 유지하시면 팀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국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 스폰서님과의 상담을 할 때도 내가 파트너 사장님이 이렇게 판매사를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데 얼만큼이 모자라고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될까요? 방법을 정말 함께 찾아나가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고 무작정 스폰서님과 상담할 때 문제만 자꾸 안겨드리는 파트너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앞이 너무나 캄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자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스폰서님과 상담을 할 때 이게 문제인가? 근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를 수가 있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문제만 냅다. 나 파트너 판매사 간다는 나 모자라는데 몰라요.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할 때 그런 파트너가 되지 말자.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했어요? 달라야 된다 했잖아요. 스폰서님께서 저를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를 생각할 때, 겉으로는 도와드릴게요. 우리 스폰서님들은 성공자분들이시니까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속으로는 다음에는 안 될 거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직급이 내가 이제 판매사 도전하고 내 파트너들이 나오고 그렇게 정말 기뻐해야 되고 확장이 되는 시기에 괜히 나의 그 언행 한마디로 나의 성공을 가로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를 조금 바꿔나가는 게 이 판매사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판매사 도전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뭐 긍정의 마인드, 인칭 추구를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안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인칭축의 마음, 인정, 칭찬, 칭찬의 마음, 이게 딱 기본 탑재가 안 돼 있으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걸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BO다, 독립적인 사업자다, 인디펜던스 비즈니스 오너다, 이렇게 독립적인 사업자다, 독립적으로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나는 독립적인 사업자지만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독립적인 사업자 상대 파트너나 스폰서가 나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 정말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애터미는 제품만 전달하는 사업이 아니라 나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내 파트너를 정말 성공시키겠다는 이런 책임감, 그리고 같이 함께 성장하는 이런 문화를 함께 복제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의 목표를 정확히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나의 파트너 판매사가 됐을 때, 나는 그냥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200만 원만 벌면 돼. 300만 원만 벌면 돼. 할 수 있지만, 나의 파트너가 나오는 순간 나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왜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다. 라고 하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그냥 이게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찍어주신 건데 스폰서님 그 어 모니터에 이렇게 딱 적혀 있대요. 그래서 나는 스폰서님은 240만이 맨날 맞는데 150만이 맨날 맞는데 직급 수당으로 내가 총장을 찍어야 본부장을 찍어야 뭐 국장 본부장을 가야 내가 최소 3천만 원은 된다. 이런 목표를 이렇게 항상 요거를 보고 이렇게 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보고 되게 저도 많이 배웠는데, 저도, 우리 홍순 본부장의 리더스 올라가서 너무나 감동으로 제가 많이, 그 승급 스피치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이번 연도에는 월 1천만 원을 꼭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150만 원, 70만 포인트 후원 수당을 맨날 받고 국장 팀장을 유지를 해야지만 리더스에 입성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이번 달에 어떤 직급을 유지를 해야 될까?
라는 거를 이제 요거를 보고 항상 나의 목표를 조금 정확하게 내가 이번 달에 어떤 직급, 다음 달에 어떤 직급 그렇게 하려면 나의 파트너는 어떻게 나의 파트너의 명단 누구누구 나의 파트너 명단 중에 어떤 포인트를 몇만 포인트를 하시는 분들인지 얼마 포인트 하시는 분들인지 그거를 조금 파악을 해 놓으시면 이게 내가 될까 안 될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 300으로 그냥 만족하지 말고 이왕 우리 정말 큰 사업, 애텀이라는 큰 사업을 만났으니까 조금 크게 마음을 가져가시면 그냥 돈은 축복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사랑의 마인드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세워봤어요. 처음에 저희 이제 제 예상 수입이거든요. 내가 그냥 우리가 7단계 직급이 있는데 7단계 직급 사이사이에 오토들이 있고 클럽들이 있잖아요. 요런 클럽들이 내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입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면 좋겠고 이런 직급 성장의 경험들을 직급 설정을 하면은 결의 결단을 하게 되고 뭔가 내가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윌 보우엔이라고 하는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목사님이 이 책을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저자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한 실험을 했대요. 21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21일 동안 불평을 멈추자. 라는 훈련을 했는데, 우리 보라 색깔 팔찌를 이게 손목에 착용을 하고, 만약에 내가 불평, 비난, 험담, 자기 비하, 짜증 표현,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표현을 한 번이라도 하면 반대쪽 손목으로 옮긴다. 그때부터 다시 또 1일이다. 해서 이게 많이 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말 이게 나의 마음속에 정말 깊은 나의 마음속에까지도 불평, 비난, 험담, 자기 비하, 짜증 표현을 안 하는 데까지는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중요한 규칙은 생각하는 거는 괜찮은데 입 밖으로만 안 내면 된대요. 그래서 남의 불평에 동의하거나 그리고 맞장구 치는 것도 불평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했더니 정말 불평 없이 이렇게 사는 생각보다 요거를 하면 정말 내가 불평 덩어리였구나. 불평, 불만 덩어리였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된대요. 이게 의식하지 않고 불평을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내가 의식도 안 했는데. 근데 내가 불평하기 싫은데도 그냥 불평. 이게 비난적인 사고가 뭔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 그냥 불평,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지나서, 계속 뭔가 이렇게 팔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의식하면서, 내가 불평을 했네. 라는 생각을 하고, 의식을 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로 가고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가 만들어진대요. 이게 습관이 되려고 하면은 그래도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정말 이건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청정한 그리스도인, 청정한 나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려면 요런 노력이 필요하다. 요런 노력이 애터미 사업 성공의 저는 정말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그래서 불평은 아무리 불평을 해봤자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그냥 붙잡고 계속 그걸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필터를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했지? 이게 의식적으로 내가 조금 변화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파트너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인드였고, 요것들을 바꾸면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네트워크 확장이 확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성공자의 그런 그 이미지, 그 세미나장에서 보면은 성공자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우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아우라가 나에게도 나타날 때 정말 애터미 안에 정말 진정한 성공자, 이 삶을 정말 천국같이 사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들 이렇게 또 부업자이시고 또 성공하고 싶은 또 사업자의 분들 모이셨다고 해서 저희 파트너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 주제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장님들 또 그 구리 반가반가 센터 맞으시죠? 반가반가 센터를 모체로 이렇게 함께 모이셨는데 저희 또 스폰서님들께서 다 그쪽에 가시고 나서
우리 반가반가 센터에서는 막 책상 두드리고 이 환호를 너무 잘하신다. 아, 이렇게 잘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를 다 따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 아침에 저희가 또 센터 오면은 그거 막 따라 하거든. 책상 두드려라. 된다. 박수해라. 하면서 막 박수 치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잘하시고 계시고 또 선의에, 우리 또 애터미 안에서 또 같은 또 애터미 하는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 성공자가 돼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수빈 국장